넣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 파악을 잘 보세요. 사실과 그 다음에 가정으로 나눴을 때 서로 일단 내용이 반대가 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넣어야 될 사실, 이해해야 될 내용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시제예요. 이렇게 시제가 서로 달라집니다. 현재 사실은 과거형으로 써야 되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꾸려면 헤드 PP를 쓰는, 요 두 가지만 머릿속에 정확히 집어넣으시면 방금 여기서 지금 한 그래프 나오는 건 다 이해를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정법에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림을 잠깐, 첫 번째 문장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 내가 어릴 때 헷갈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좀 창피하다만 선생님이 그렇게 공식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요것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고, 선생님이 이걸 잘 못 외워요. 항상 이거를 잘 못 외워서 내가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if를 썼다는 내용은 이게 뭐란 내용이에요? 가정이란 내용이죠. 사실이 아니란 내용이에요. 그럼 가정은 항상 그거 반대되는 사실이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 자, if 뒤에 들어간 동사가 과거 시제를 썼어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 요 부분이 되는 거죠. if를 썼고 동사 시제가 과거야. 그럼 우리는 뭘까지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거를 사실로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실제 이거를 우리가 바꿔 쓰는 걸 해요. 가정법을 가정이 아닌 형태로 바꿔 쓰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내용이 일단 반대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과거형 동사가 현재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요거 두 가지. 다시 돌아갑니다. 몇 번 내가 반복할 겁니다, 이거를. 자, 그런데 요것만 알면 참 좋을 텐데, 자, if라는 가정법은요, 문장이 두 개예요. 이렇게 if를 이용한 조건절이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절이라 그래요. 주절. 주절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would, could, might예요. 이게 왜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if라는 이 가정법을 만들 때는 if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동사를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시제는 과거일 수도 있고 헤드 플러스 pp는 대과거일 수도 있고, 그것과 함께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조동사예요. 조동사. 꼭 조동사가 꼭 들어가는데, 자, 여기 지금 쓰인 조동사 봐보세요. would, could, might 전부 다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would는 will의 과거죠. could는 can의 과거죠. might는 may의 과거형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if를 썼는데 if 뒤에 동사가 과거면 뒤에 들어가는 주절에도 역시 과거형을 써야 돼요. 물론 거기는 반드시 조동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를 써야 되지만 적어도 그 조동사의 시제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과거형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자,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아까 선생님이 그 원을 그려주면서 과거형도 있고 무엇도 있었어. 또 대과거도 있었죠. 자, 그것도 하나가 또 공식이 있어요. 여기에 아우 나와 있죠. 아유 싫다 싫어. 두 번째는요. 자, 물론 if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동사가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보시다시피 헤드 플러스 pp를 사용하죠. 이거를 나는 보통 대과거라고 우리가 씁니다.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낸다. 자, 요걸 썼는데 뒤에 부분 봐보세요. 이번엔 뒤에 부분. 똑같이 would나 could나 might면 조동사의 과거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걔네들 뒤에 뭐가 붙었어요? have 플러스 pp가 더 추가로 붙어 있어요. 이게 안 붙으면 이상해요. 왜? 앞에 시제를 과거에서 대과거로 내렸었는데 뒤에 조동사는 여전히 과거형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역시 이것도 뒤에 있는 조동사하고 시제를 맞춰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부분은 can을 예를 들어봅시다. can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은 could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를 더 써야 돼요. 대과거에 해당되는. 그럼 이거를 쓰는 방법은 could보다 더 아래의 과거를 쓰는 조동사는 존재치 않아요. 그런데 조건은 반드시 조동사를 써야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에이, 그러면 이 뒤에다가 have 플러스 pp를 적자. 이게 우리가 일종의 대과거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가정법에 if 뒤에가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고 대과거인 had 플러스 pp를 쓰게 되면 그것과 같이 쓰이는 주절에도 조동사를요 대과거에 맞춰 써야 하기 때문에 could나 would나 might와 같은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반드시 have 플러스 pp를 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꿉니다 라는 말을 여기 써있습니다. 직설법. 직설법이란 게 뭡니까? 직설법은 다른 말로 사실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사실로. 직설법은 사실이에요. 가정법은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었던 바로 여기에 요게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바로 직설법으로 썼을 때입니다. 이거는 바로 가정으로 가정법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굳이 이렇게 귀찮게 이걸 만든 이유는 실제 영어에서 가정법을 배울 때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막 가정법 많이 할 때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학교 시험을 대비하거나 기본적으로 가정법을 만들 때는 가정법과 그것에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직설법을 서로 이렇게 바꿔 쓰는 전환하는 걸 연습을 많이 시켜요. 자, 그러려면 이 지금 그래프를 잘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as를 쓴다는 것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as로 시작하는 거, if로 시작하는 가정이죠. as로 시작하면 이거는 직설법입니다. 사실이란 뜻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사실이야. 뭐라 그래? 나는 부자가 아니야.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많은 신발들을 살 수가 없다. 가슴 아프지만. 자, 이걸 우리는 뭘로? 가정법으로 바꾸라 그래요. 그럼 일단 if s 대신에 뭘로 쓰면 되겠어요? if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i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뒤에는 이제 바뀌니까 내가 이렇게 공란치를 해 놓을게요. 뒤에 which 뒤에 부분도 i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뒤에 부분은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각각 여기 있는 동사의 시제가 보다시피 사실인데 뭡니까? 현재죠. 사실인데 현재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직설법을 가정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선생님 쓸게요. 과거형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부정문이죠. 그럼 긍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뭐가 들어갈까 했더니 자신있게 was입니다. 자, 틀렸습니다. 왜 틀려요? 과거형이고 비동사 애매 과거니까 was를 써야 되는데 왜 틀렸느냐? 자,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여기다 하나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자, 가정법에서 가정법이란 건 if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법을 들어가는 그런 모든 문장입니다. 가정법에서 비동사 과거형은 오직 were밖에 없습니다. 오직 were만 했습니다. 물론 were를 쓰지 않고 현대 영어에서는 was를 쓰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 선생님들마다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was도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영어 관련된 문법책들 원서책들 보시면 was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나한테 와서 물어봐서 따져요. 아니 was 썼는데요? 써. 근데 왜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학교 선생님 인정 안 해줄 거예요. 그다고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큰 게 아니고 수능에는 인정 안 해준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그래서 그냥 원리 원칙대로 뭐 하나만 우리는 배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는 was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바로 were rich로 바뀌어야 됩니다. 해석은 만약 내가, 그런데 내가 어려웠던 건 바로 이거야. 여기가 분명히 과거형인데 해석을 할 때는 만약 내가 부자라면이라고 현재형 해석을 해요. 그 이유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 뭐 그 동사만 바꿔쓰기 한 거지 내용은 여전히 사실 현재형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부자라면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될까? 여기 뒤에도 can't라는 조동사의 현재형, 그것도 부정문이죠. 그럼 뭘로 바꾸겠어 이거를? 과거형인 could로 바꾸겠죠. 요렇게 바꿨으면 답이 됩니다. 나는 많은 신발들을 살 수 있을 텐데 제발 이거를 과거형이라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부분부터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야. 선생님이 내가 그때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니까 요랬던 부분이 있어요. 자, 잠깐 우리 브레이크 좀 하고 갑시다. 선생님이 갔다 와서 이거 바로 이어서 할게요.